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투기를 부를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종 결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그린벨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간 잊을만 하면 거론되는 부분이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린벨트에 대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녹지대를 말합니다.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 행위도 가능합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녹지 축소와 투기 조정의 위험이 크다고 그린벨트를 허무는데 비판 여론이 더 컸는데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이 올라간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당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되었고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당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의 인구가 집중이 됐고 그 결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들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내 그린벨트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각지에 있지만 서울 내의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5%나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잊을만 하면 거론되는 서울시 그린벨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린벨트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 약 45만 평 정도 되겠네요. 즉, 서울의 4분의 1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 아닌 강동, 강서, 외곽 쪽으로 몰려 있어서 우리가 시내에서 쉽게 접하지 못해서 많이 느끼지 못했나 봐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을 해제하게 되면 그만큼 서울시의 공급이 많아질 거고 서울의 공급이 되면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도 집값이 안정될 텐데 왜 보존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번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시작했다면 이제 서울에는 더 이상 그린벨트조차 없는 주택을 지을 공간이 없는 지역이 됩니다.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는 한번 풀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다시 그린벨트로 묶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쓰면 나중에 서울 집값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초 강남의 그린벨트를 보시면 모두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재 개포 대체 하단 부분부터 경기도 판교 복전까지 쭉 그린벨트로 이어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서초구에만 700만 평입니다. 엄청나게 큰 면적이죠. 다만 강북 쪽은 수요가 덜하고 산세가 험해서 개발하기 어려워 보이고, 해제를 한다면 아무래도 서초구랑 강남 쪽이 유력했습니다. 강남 3구가 비대해지면서 유력했던 지역이 서초 3구, 강남 4구, 수서 일대였는데요. 그곳의 공급 물량을 늘림으로써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짓고 남은 지역이기도 했죠. 사실상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에 해제하더라도 피해가 가장 최소화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 해당되는 지역만 핀셋 지정하듯이 핀셋 개발한다면 택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재까지 넓혀서 서초 강남 일대 전체 그린벨트 개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린벨트는 서울시 외곽 주위로 분포되어 있어서 수도권 과밀화는 눈에 보듯 뻔해 보입니다. 게다가 연이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외곽 쪽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개발을 한다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과연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요한 건 공급량에 달려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권 때도 은평 일대를 해제한 후 1만 4천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량이 1, 2만 가구에 그친다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강남 일대의 1만 가구 공급이라는 건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 서울 전체 공급 물량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헬리오시티가 약 1만 가구 정도인데요. 헬리오시티 하나 들어오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실제 과거 사례를 보시면 그린벨트 일대를 개발한 빨간막대, 이 시기 이후 집값 상승기 때는 해제 후에도 쭉 우상향했습니다. 특히 2007년도, 2008년도 집값 폭등 시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가속화를 불러왔습니다. 반면 보합이거나 일부 하락 시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안정화를 가져왔고요. 그런데 만약 강남, 서초, 강동 일대까지 지역을 넓혀서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고 전면 공급 확대를 한다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위례 전체 공급 가구 수가 약 4.5만 호 정도 됩니다. 만약 서울 강남 4구, 강동까지 포함해서 4구에 10만 호 정도 폭탄 공급을 가한다면 강남 집값은 물론 서울 전체 집값의 안정화가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마치 언론은 내곡 세곡 모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공급 폭탄이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했었지만 절대 전체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린벨트 개발은 3등급 이하만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의 그린벨트 개발 기조는 기훼손되어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등급 이하를 활용한 택지 개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다음과 같이 환경성 평가를 해서 1에서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환경적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낮은 5등급까지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인데요. 당연히 그린벨트 지역도 등급제 안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서울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입니다. 국토부 환경성 평가 지도에 빨간색은 5등급, 녹색은 1등급 지역인데요. 강북, 도봉, 노원, 외곽 지역과 내곡, 세곡 등 강남 아래 그린벨트 지역은 녹색이죠. 정부가 말하는 그린벨트 해제는 녹색 1, 2급지가 아니라 3등급 이하의 보존 가치가 적은
지역의 개발을 뜻합니다. 빨간색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녹색과 초록색은 개발이 불가능하니 개발 가능한 지역은 주황색입니다. 4곳과 3곳의 환경성 평가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1, 2급지입니다. 개발이 불가능하단 거예요. 1, 2등급과 이미 개발된 5급지, 이명박 대통령 정권 당시에 공공보금자리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이미 개발된 5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3, 4급지를 보면 개발 가능한 땅이 얼마 없습니다. 기껏해야 내곡동 가구단지, 더 아래쪽에 예비군 훈련장, 아니면 세곡동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가 다일 텐데요. 이 정도 공급으로는 집값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서초, 강남, 그린벨트 중 기능을 상실한 3에서 5등급의 토지는 얼마 되지 않고 공급 물량으로 따지면 1만 호 안팎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헬리오시티 단지 하나의 규모가 약 1만 세대임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물량이라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겠습니다. 1만 호도 안 되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보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서 도심 안에서 실질적인 공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당장엔 멸실주택 때문에 전 월세가 오를 수도 있고 집값도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공급 물량의 효과가 5, 6년 뒤에 나타나면 공급 안정화로 집값도 안정화될 텐데 말이죠. 좀 더 대국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가격은 공급으로 잡는 거지 규제로 잡는 게 아니라는 걸 요즘 피부로 더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22번째 규제로 풍선 효과만 커지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기존 주택이랑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또는 용적률 상향이 허용되지 않으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린벨트 해제는 곧 공급 확대이고 그건 곧 집값 안정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서울 집값은 오로지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규제 말고 공급이요. 그래서 물량과 위치가 중요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인데 보존하기로 결정이 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의 케이스만 봐도 그린벨트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